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날고기는 메시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있었죠. 바로 월드컵 성적이었습니다. 2006년 첫 출전한 월드컵에선 독일에게 패하며 8강에 머물렀고, 다음 월드컵인 2010년에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똑같이 독일에게 패해 8강에 머물렀죠. 절치부심한 메시는 다음 월드컵인 2014년에 아르헨티나의 득점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간절하게 임했고, 그 활약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드디어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얄궂은 운명인지 결승 상대는 또다시 독일. 연장까지 간 경기 끝에 0대1로 패하며 결국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연달아 독일에게 발목을 잡힌 메시. 이때 메시는 준우승을 했음에도 월드컵 최우수 선수에게 수상하는 골든볼상을 받게 되었는데, 시상식 내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어 그가 얼마나 허탈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결승전에서 패배한 직후 월드컵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멍하니 응시하는 이 사진은 세계보도 사진협회가 선정한 그의 최고의 스포츠 사진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메시가 바로 코앞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놓쳤다는 것은 축구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시는 데뷔 때부터 늘 축구계의 전설 마라도나와 비견되었습니다. 공만 잡았다 하면 다음 움직임이 기대되는 해결사적인 면모는 물론 다수의 클럽 우승, 여러 신기록까지 경신한 개인 기록 등 수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라도나의 입지를 위협할 만했죠. 게다가 마라도나를 똑 닮은 신의 손 사건까지.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췄음에도 메시에게 있어서 유독 오게 튀는 국가대표 성적이었습니다. 그가 마라도나와 동급의 축구의 신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려면 월드컵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필요했죠. 메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고심까지 투철한 그는 늘 클럽 경기보다도 국가대표 경기를 우선시했죠. 일례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 소속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과 겹치자 바르셀로나 팀은 메시의 국가대표 참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조국을 위해 뛰겠다며 바르셀로나 측과 끝까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국가대표 차출을 허락하기에 이르렀고, 메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사랑했던 메시인데도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마라도나의 후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서 통안의 준우승을 한 바로 다음에 남미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 준우승에 그쳤고, 그 다음에도 같은 대회에서 또다시 준우승에 그치며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준우승이라는 현타가 올만한 성적표를 받았죠. 이때 메시는 경기 종료 후 처음으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이면 이때 결승전에서 메시는 마지막 순간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패배의 빌미가 됐죠. 이날 메시는 경기 인터뷰에서 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폭탄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메시 떠나지 마라는 문구가 도배되기 시작했죠.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백만 명이 서명운동을 펼쳤죠. 한편 일각에서는 메시의 은퇴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메시 압박감은 오로지 메시만이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이 메시에게 바라는 기대감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실제로 메시와 함께 오랜 세월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마스체라노는 메시의 부담감을 가까이서 봤다. 나는 메시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가 은퇴를 선언한 직후 15살의 한 소년이 메시를 향해 쓴 SNS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우리는 당신이 느끼는 모든 압박의 1%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터무니없는 강요라는 걸 잘 압니다. 당신은 지구상 최고의 선수이지만 당신 또한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거울을 보고 메시에게 요구하는 1%라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메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축구를 하는 즐거움, 그 고귀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셔츠를 입은 모습을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 소년의 진심이 닿았던 것인지 메시는 얼마 안 돼서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셔츠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메시를 향해 진심을 꾹꾹 담은 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소년이 바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인 엔조 페르나데스입니다. 훗날 메시와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그야말로 성덕이 되는 소년이죠. 국가대표로 복귀한 메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향해 다시 도전장을 던집니다. 은퇴를 번복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선 무대지만 망했습니다. 준우승은커녕 16강에서 탈락하며 제대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의 상대는 프랑스.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괴물신인 음바페에게 두 골을 내리먹으며 메시의 월드컵 무대 복귀는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축구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34살의 나이에 메시는 영원할 줄 알았던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구단의 재정난 때문에
때문이었죠. 팀에 잔류하고 싶었던 메시는 자진해서 연봉의 50%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팀과의 작별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을 포기한 것이며 스페인의 근로기준법이 연봉의 최대 50%만 삭감을 허용했기 때문에 메시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난이 심각했던 바르셀로나는 이 50%의 연봉도 커버할 수 없었고 결국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를 떠나보내야 했죠. 메시는 고별식에서 서러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는 13살에 이곳에 왔고 21년간 이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팬들이 가득 찬 바르셀로나 고장에서 마지막 기립박수를 받으며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꼭 바르셀로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아쉬움 가득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시는 이후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내세웠던 계약 조항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가 얼마나 월드컵 우승에 사활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는 입단 계약서에 나의 경기 출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최우선권을 가진다는 특수 조항을 넣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관계자들은 언제든 파리 생제르맹 시설에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다는 전례 없던 조항까지 포함했죠. 친선 경기일 때조차 국가대표 주장으로 출전하며 그의 마지막 꿈인 월드컵 우승에 대한 열망을 활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린 카타르 월드컵. 메시는 35살 나이에 월드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스토리냐면 조국에게 36년 만에 우승컵을 안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가 보여준 개인 기록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35살의 나이에 정경기 풀타임 출전은 기본이고 토너먼트에서 매경기 한 골 이상을 넣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당연히 모든 토너먼트 경기마다 MVP로 뽑혔으며 전 세계는 드디어 메시가 환하게 웃으며 월드컵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때부터 그를 우상처럼 보며 자란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일군 승리라는 점에서 더 감동적이기도 했죠.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서사를 완성한 메시는 다음날 고국인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메시는 집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안고 자는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